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제약보험 섹터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변경된 이후에 코스닥 지수 2% 빠지는 거는 기본인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이제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코스닥 지수인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관련된 공시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락 마감한 그런 상황들. 자,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양호한 폭의 하락, 1.4%니까 1996포인트 자금 마감했네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코스닥 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6개월 동안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뷰, 업황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승자, 수익을 보는 사람은 멘탈 싸움이 되지 않겠는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수익을 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리면 내릴수록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조금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의 수익을 보고 승부를 보시려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계획이 없이 하락장을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 그러면 큰 손실의 계좌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좌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철저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좀 동감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 상당히 우려스럽게 사실 이제 관종을 하면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이 현실화는 좀 되었지만은 일단은 이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그런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 싶고요. 자, 일단 예상대로 시장은 좀 하락은 했지만은 현재 아마도 수익 중이신 분들보다는 손실권역에 크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리라 예상이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 이제 상한가 팩토리에서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현재 구간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직전까지만 잘 버텨줘야 지수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역시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로 인해서 일단 조금은 하방 쪽으로 틀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리스크 관리 또한 현재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 시장 급락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어려운 장 속에서 힘든 길 함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4420번님, HLB 27,500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가 24,600원, 4.09% 좀 급락을 좀 했네요. 다행히 양호한 거는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의 수급,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인의 매도세를 기관이 꾸준히 받아주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양호한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HLB 자회사가 미 FDA 임상 2상 성공으로 위암, 간암,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타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일봉선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패턴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아시겠지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항상 20주봉선을 좀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주봉선이 딱 맞는 선이 27,500원 딱 요 라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24,600원에서는 일단은 홀딩 전략을 좀 취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매입가로 잡아드릴 테니까 매입가가 오면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5999번님, JW 중의제약 42,000원에 비중 20% 해되는 종목이 됐습니다. 자, JW 중의제약 같은 경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다른 그런 모습으로 6% 정도 상승이 좀 나온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4% 정도 하락이 좀 나왔다가 일단은 좀 올라왔다
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상반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좀 이런 그런 쾌거를 좀 일어났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지난번에 한번 이 JW 중에 대해 상담 드리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박스권 상단 구간 44,000원에서 45,000원 라인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그제 정도의 14% 정도 급등이 좀 나오면서 48,000원 정도까지 오버슈팅이 좀 나온 그런 모습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구간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가 42,000원대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지금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내일 정도부터는 상승 시에 매도 관점으로 종목 교체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377번님, 한정기술 52,0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35,350원이네요. 52,000원의 매입 단가가 굉장히 높은 단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22,000원까지는 급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기관이 최근 끌었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 쭉 올려가지고 3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37,000원대가 딱 매물대가 존재하죠.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파른 돌파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양호한 거는 이제는 바닥을 2만원대 다지고 주가 위로 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에 하나 양호하게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을 받아가지고 32,000원대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기업 자체 괜찮으니까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기간을 한 두세 달 정도 사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36,000원, 35,000원 요 라인에서 당분간 좀 박스권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518번님, YG엔터 545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YG엔터 최근에 이제 빅뱅이 재계약에 YG엔터랑 했다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었죠. 자, 오늘 근데 5% 정도 종가당 5% 정도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 자, 글쎄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이 YG엔터가 하락하는 이유들, 일단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지만은 4분기에는 YG 플러스라는 그런 자회사가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제외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조금은 지금보다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오늘 하락 아래꼬리가 좀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전저점을 좀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43,000원대. 일단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아래꼬리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지지가 완벽하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완전히 하방 이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일단은 54,500원대, 54,500원대시면은, 일단은 한 10% 정도 하락 권역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43,000원대 지지, 43,000원대 지지 여부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3,000원대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상담 연결해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3271번님, 현대증권 6,880원에 비중 30%. 오늘 증권주 다 좀 급락을 했죠. 대우, 현대, 미래에셋, NH 다 급락을 했는데, 결국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3.2% 하락한 6,6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현대증권 상담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000원 미만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은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상담을 해드렸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증시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주는 안 가고, 증시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고,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매입 단가 6,880원이면 그렇게 나쁜 단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가 오를 때, 다시 한번 증시가 산타를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증시가 간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증권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000원 미만선, 오늘 종가가 6,600원까지, 저가가 6,600원까지 내려왔죠. 내일 만약에 증시가 다시 한번 빠진다 그러면 비중을 더 10% 실으셔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베팅해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7,200원 잡아드릴 테니까 7,200원 오면 매도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0823번님, 유비커스 14,25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비커스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좀 깊습니다. 상반기 들어서 18,000원대까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왔다가 12,450원까지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자, 통신정비 관련된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죠. 기가 인터넷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실망 매물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같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꾸준히 좀 증가되고 있어요. 기관들. 그러니까 연기금하고 투신 쪽에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유비커스가 오늘 이제 5% 정도 급락이 나와줬지만은 어느 정도 저점 지지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격권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난번에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말경에 12,450원까지 하락시킨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450원 정도 단기적인 쌍바닥을 지금 이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구간에서 저점 지지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온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밴드를 12,450원 전저점 이탈 시 밴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등이 좀 나왔을 때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슈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구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 홀딩 관점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네, 고래 아연이고요. 네, 비중은 80%고요. 네, 그 평균 단가는 48만 3천 원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번에 이게 뭐 60만 원 간다 이래갖고 저번에 많이 오를 때 제가 몸 팔아갖고 그랬는데 그까지 가는가 싶어요. 60만 원이요? 예. 뭐, 쌍봉 맞고 떨어졌죠. 55만원대 맞고 떨어진 패턴이 나왔는데, 뭐, 정확히 뭐, 57만원, 56만원까지 갔었는데, 뭐, 요때 제 주위에도 고려하여 매수해야 되는지 아닌지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예, 뭐, 결국은 매도 사인을 좀 드렸고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최근 들어가지고, 뭐, 최근은 아니죠. 뭐, 금 같은 가격도 온수당 과거에 뭐 1,800원, 1,300원 했었는데 지금 1,087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심리적 지지선인 1,000원은 또 뭐 금 같은 경우는 온수당 1,000원은 좀 지지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가격은 지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좀 하락이 가파르네요. 57만원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45만 2천원인데 매입 네. 단가는 그렇게 나쁜 단가는 아닌 것 같아요. 48만 3천원이니까 현재 가격 대비해서 뭐 한 5%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굳이 고려아연 같은 종목을 꼭 매수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을 감내한다고 하면 증시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네. 생각에는 45만 원 지지는 나올 것 같아요. 요 라인 딱 자체는. 얼마나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가가 45만 2,500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 가격 있죠. 45만 원대. 네. 요 가격대는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무너지진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잘 참으셨고요. 네. 뭐 만에 하나 이 종목을 뭐 50만 원 중반대 가지고 계시다 하면 뭐 손실 보고 나가셔야 되는 건데 오르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매입가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45만 원이 바닥이다, 진바닥이다 생각을 하시고 좀 임하시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를 매입가 정해드릴게요. 48만 3천 원. 그러니까 48만 매입가 3천 오면 원이요. 네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물도 타지 말고 있어야 됩니까? 물 타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 비중이 80%잖아요. 예. 뭐 10%, 20% 물 탄다고 해도 평당 크게 안 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 타지 마시고 현재 있는 물량만 딱 가져가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강약품요. 예, 부강약품이요. 26,700원에 15%요. 이거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오늘요. 오늘이요? 예, 아침 방송 보고 혹시 사신 건 아니시죠?
그렇게 사지는 않았어요. 아, 혼자 그냥 사신 거죠? 예. 일단은, 아침 방송 시간대 부강약품을 일단은 매도 사인을 좀 드렸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일단 매도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이제 6% 정도, 장중에 이제 8% 정도 급락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셀트리온 실적 발표 보셨나요? 셀트리온? 예, 봤어요. 셀트리온이 실적이 좋게 나왔죠?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예. 셀트리온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았어요. 그냥 실적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들. 오늘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10% 8% 정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안 먹히는 그런 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이 지금 생길 구간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부터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이 좀 일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일부는 좀 나올지언정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지금 물려 계신 상황이잖아요. 예. 24,000원대까지도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24,000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양호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구간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한 28,000원 정도 다시 한번 그 언저리까지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일까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말일까지 보려고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은, 그러시면요, 예. 이 종목이 지금 손실이 지금 한 7% 정도 8% 정도 되시죠? 네. 7% 정도, 그죠? 예. 그러시면 만약에 내일 만약에 저점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24,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냥, 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시고요. 네. 다시 한번 반등 들어와갖고, 한 26,000원대 이상권으로 한번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매수가 정리를 하세요. 월 말까지 보시면은 매수가 정리하시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KG 이니시스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18,800원에 25%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어제 오늘 막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걱정도 되고, 이걸 한 2, 3개월 들고 가면 매수가까지 올려는지, 아니면 뭐 손절을 조금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비중이 25%라고 하셨나요? 예.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 관련된 회사, 뭐, KG, 이니스, 다날, 한국사이버 뭐 다 빠졌죠. 다 빠졌는데, 예. 뭐 가장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겁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8,8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죠. 10월, 9월 뭐 요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겁나는 주식을 그러면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냥 좀 빠졌지 싶고 좀 올라가려는가 싶고 매수했거든요. 10월 요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요. 예. 단기 평성도 그렇고 장기 평성도 그렇고 다 우하향으로 꺾인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돌려서 올리려면 굉장히 힘이 필요한데 예, 왜 이거를 요때 매수했는가?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때 그러니까 뭐 10월이나 9월 때 18,800원 요 라인 때 매수하셨다 한들 예. 진짜 뭐 들리는 대박 호재가 있다. 그래서 매수했었다고 하셨다 하더라도 요 라인이 있죠. 전저점 18,000원. 예. 요게 이탈되면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차트가 완전 꺾인 상태니까. 예, 예, 그것을 못하고 지금 14,550원까지 하락폭을 그대로 몸으로 받고 계신 상황인데, 예. 제가 생각에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 후반,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약할 수도 있어요, 시장장이. 예. 근데 이제 옵션 만기 지나고 어영부영하면 다시 한번 강세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는 약하다라는 걸 그냥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일 장이 만약에 돌아선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
그 반등이 나온다 한들 글쎄요 18,800원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 18,0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의 지지 라인이 이제는 뚫기가 힘든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가 18,000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반영해갖고 조금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내일 만약 오늘 뭐 미국장이 뭐 한 3%대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내일 시가에 다 떨어져서 시작을 하겠죠. 예. 근데 만에 하나 이 종목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같이 빠진다. 같이 빠져가지고 뭐 14,000원 미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비중을 10% 정도 더 실으세요. 예. 예, 실으신 후에 주가 반등이 나와갖고 한 16,000원, 17,000원 오면 그때 잊지 말고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생명과학이요. LG생명과학이요.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3,000원에 20%요. 73,000원에 20%요. 네,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상승할 때 따라잡으신 거죠? 네, 내려갈 때 잡은 건데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잡으신 거죠? 네, 7만 원 올라갈 때? 네, 자, 일단은 LG생명과학 9월달 중순에 이제 5만 원대에 있던 그런 주가였는데 그때 이제 상담해 드릴 때 7만 2천 원대 간다. 이 종목 7만 2천 원,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일단 오버슈팅이 좀 나왔어요. 7만 5천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17%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때 이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이제 양호하게 좀 나와주었죠. 바이오시밀로 관련해서 일본 쪽에 이제 임상 면제가 좀 진입이 좀 가능해지면서 기술료 120억 원 정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된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주가의 상태만 놓고 보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6%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장중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폭이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 안정화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구간에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원치 않는 그런 장기 투자로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변동성에 좀 이겨내실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밴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73,000원대이시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밴드를 6만 원대 있죠? 6만 원대? 네, 6만 원대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6만 원대 이탈 시 손절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6만 원대까지는 급락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6만 원대까지 급락이 안 나올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등 구간으로 다시 한번 좀 진입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한 6만 7천 원 정도, 6만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까지도 일단은 상승 가능한 거는 영역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가셔갖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볼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요. 올라도 일단은 매도 관점이 맞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7만 넘어가 팔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요. 예? 여기서 옆에 계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8만원까지 간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엊그저께. 월요일 날인가? 그러니까 각자의 뭐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놔뒀더니 그냥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놔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는데. 아니요. 그래서 놔뒀는데 하락했다. 네. 이거를 핑계 삼아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보실 건지, 중장기성 투자를 보실 건지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지금 변동성에 이겨내실 자신이 없으시죠? 자신 있으세요? 변동성에 이겨낼 자신이? 좀 더 놔두고 싶은데. 놔두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하락이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7만 원 견뎌내실 자신 넘어가지는 있으시냐고요? 않겠어요? 예? 7만 원은 안 넘어가겠어요? 7만 원대 다시 한번 도전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 변동성에 이겨낼 자신이 있으시면은 일단 더 추가적으로 홀딩 관점을 보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하락해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공포스럽다라고 하시면 6만 8천 원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갖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8천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파티게임즈 네. 19,650원에 20% 비중이고요. 어제 샀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으려는지. 오늘 50원밖에 안 빠졌는데 0.26%밖에 안 빠졌는데. 그래도 살짝 처음 하는 길에서 겁이 살짝 나더라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상담해드린 모든 종목은 과거 지표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해드린 거지 미래를 점쳐가지고 상담해드린 건 아니니까 꼭 그 점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는 무증을 했죠. 무증을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유일하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회사예요. 그러니까 2만원대 상장한 회사가 8만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도 시장에 관련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웹보드 규제 완화가 그 모바일 게임 업종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다시 한번 흥행을 불게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잘 못 가죠. 잘 못 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규제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어지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 매도세, 그러니까 매도 주체가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보시지만 파란색으로 다 나오죠. 네네. 기관이 강력하게 매도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매입 단가가 19,650원이면 현재가 대비해서 한 3%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거 19,650원에서 지금 한 3% 빠졌는데 걱정되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3%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나가실 것 같아요. 3% 정도 오르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 3만원 간다, 4만원 간다 해도, 네. 지금 주식이 조금만 떨어도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걱정을 하시니까, 네. 주가가 반대로 조금만 올라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참 투자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반등 나와가지고 한 요선은 한 2만원대 초반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만원 초반이 오면, 그러니까 한 2만 700원, 800원 요선 되겠네요. 요선이 오면 단기적인 대응하신다 생각하시면 그때 선에서 매도하고 나가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유프라이드요. 뉴프라이드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물타기에서 18,500원 정도 될 거예요. 비중은요? 100%. 몰빵 하셨어요? 물타기였고요. 예. 최근에 저희 종목 특가스 좀 시청해주신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 처음 하셨어요? 텔레비전 계속 봤는데, 예, 오늘 처음 하신 분이세요? 예, 문의는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프라이드에 대해서 종목 상담 해드린 거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못 봤는데, 제가. 못 보셨어요?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번에 11,000원대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 종목 갭상승 가능하다. 어제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목표가를 17,000원에서 18,000원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술적 반등인지 2차 반등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상 도치, 그러니까 어제 상 들어가고 오늘 도치가 나오고 윗꼬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가능부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예요. 예. 지금, 100%신데, 투자금이 예. 지금 많이 실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투자금이 100% 그 비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억대라든지 그렇게,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시죠? 예. 부담될 정도의 그런 비중이세요, 지금? 부담된 정도는 금전적으로? 아니고요.
예, 네네. 아닙니다. 예, 예. 아,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예, 좀. 네네. 일단은, 오늘 이제, 예상에 맞게 일단은 17,45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부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변동성이 커질 거라 했잖아요. 지금 예, 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예, 예.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5일선 유지 패턴이 나오고 있지만은, 예. 지금 구간부터 도치. 그러니까, 도치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이 한번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려면은 내일 21선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21선이 지금 우상향으로 너무 위에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그런, 2평 2격간이 지금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맞고 떨어지는 패턴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90%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예. 그래서, 18,000원대시잖아요. 예, 예. 조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일단은, 조금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어제 방송을 보셔갖고,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패턴에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내일 있죠? 예, 예. 내일도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상승 가능할 것 같은데, 내일 따라잡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들어갈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제 상 들어가고 오늘 도치가 나오는 그 11%의 윗꼬리에 물린 물량들이 내일 그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17,000원대 부근대 오면 일단은 정리를 좀 하셨다가, 예, 17,000원. 예, 종목 교체적으로 보시는 게 현명한 거나 투자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공시가 떴는데, 흑자 전환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예. 그리고 지금 12일날 저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죠? 서울에서 중국 연세점이요? 서울의 거리, 완다 서울의 거리 같은 거, 예. 매장을 네. 광고한다지 않습니까? 일단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 그 뉴스가 그래. 나왔잖아요. 예. 그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를 간 거잖아요. 예, 그에 대한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 지금 이 종목이 어떤 그런 세력,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로 반영이 되려면 내일 주가 반드시 올라야 돼요. 반드시 예. 17,000원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17,000원 돌파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자본금, 여보세요? 예. 자본금을 보니까 그게 달러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보니까 이 자본금이 1억 달러라는 얘기입니까? 자본금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고요. 아, 자, 일단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찌됐든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일치가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예. 내일도 그에 대한 부분들 17,000원대만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7,000원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SK 네트워크스 9,500원에 2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요즘에 또 계속 좀 오르다가 빠져가지고요. 저번에 5월 달에 시내 면세점 입찰될 때 그때 매수하셨나요? 네. 그때 가격이 9,630원이 딱 고점이네요. 근데 딱 9,500원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지금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시내 면세점 이슈 없을 때 저가 라인이 얼마죠? 7,500원이죠. 네. 그 이후로 주가 상승해가지고 시내 면세점 이슈 머금고 주가 9,6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뭐 안 되고 주가 6,0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상담해 드렸습니다. 상담을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주가가 6,000원 미만이었었거든요. 7,000원 미만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500원 위로 넘어가면 매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이번 주말이죠. 14일날 발표를 하는데 네. 자,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네 군데 기업이 참여를 했죠. 롯데, SK, 두산, 신세계잖아요. 네네. 롯데 두 군데, SK 한 군데 지금 지키고 있죠. 네네. 그리고 두산과 신세계가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럼 뺏기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뺏으려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뺏으려고. 그러면 SK는 뺏으려고 하는 기업인가요? 뺏기는 기업 같아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좀 아이러니한 게 두산이 된 것 같아요.
네. 부산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10만 원대 네. 대비해서 12만 5천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면세점 관련된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일전에 한화 갤러리아 그거를 5만 원대 좀 추천드려갖고 큰 수익을 좀 내드렸는데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 솔직히 네. 말씀드리고 모르고요. 어디가 될지. 네. 예,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가 반등 나온다고 하면 면세점 입찰된 걸로 관련돼가지고 지킨다고 해도 주가의 반짝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토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월요일 날 막 상한가 간다. 그리고 뭐 화요일 날 좀 더 간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상승 파동 꼭지에서 좀 매도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안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 보지 마시고요. 일단 네. 주말까지 어느 기업이 선정이 되는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에 하나 SK가 안 된다. 선정이 기존에 있는 것도 뺏긴다. 그러면 주가 밀릴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될지는 뭐 저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근데 제가 계속 빠지는 거 보면은, 지금 빠지는 거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린 건데, 아니, 지금 보니까 신세계도 좀 잘 올라가고, 두산 잘 올라가는데, SK 네트워크스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해가지고 지금 빠지는 거 보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도 어디가 선별을 된다. 해야 되나. 예, 어디가 된다, 저희가 된다는 잘 모르겠고, 제가 네. 만약에 SK 갖고 있다고 하면요, 저는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7,500원 위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패턴을 취하고 싶고요. 네. 만에 하나 수성을 한다 싶어도 주가 네. 반등 나왔을 때 그때 기술적으로 빠져나오신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때 9,600원까지 안 갈 가능성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월요일날, 화요일날 된다 하더라도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되면은 월요일 날 빠질 때 그냥 매도를 할까요? 그게 월요일날? 좋죠. 근데 낙폭이 굉장히 클지도 모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 걱정이 되시면요. 주말에 발표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전화를 주세요. 다시 한번. 월요일 날이요? 네네. 아, 혹시 월요일 날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하락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나, 이제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때 또 수급을 좀 보고 힘을 봐야죠. 그러니까 아, 이미 예. 그때까지 주가가 6,200원까지 내려와 있다. 그러면 더 빠질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현재가도 봐야 되고 그때 수급도 봐야 되고 주체도 봐야 되니까 네. 뭐 그냥 점쳐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월요일에 전화 주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쌍방울이고요. 예, 예. 3,900원이요. 비중은요? 18%요. 18%요? 네. 비중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이거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두세 달이요? 네. 근데 저희 방송을 오래 시청하신 분이신가요? 네네. 근데 왜 지금 쌍방울 계속 들고 계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쌍방울? 설명드린 거 기억하세요? 아니요, 제가 쌍방울 방송 못 봤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시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쌍방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4,600원대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폭탄 돌리기다 이 단어까지 사용해가면서 계속 매도 사인 드렸는데, 지금 네. 고가 대비 지금 60%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들고 계시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자, 근데, 네. 일단 오늘 상승이 나왔죠. 네. 오늘 7% 상승 나왔어요. 근데 네.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네.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8%잖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 네. 평균 단가 낮춰버리세요. 물타기에서요? 네, 물타기에서 낮춰버리세요. 일단은 네. 조금 리스크 감안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리스크 감안하고 밴드 설정해 드릴게요. 밴드를 2,600원대 있죠? 네. 2,6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때 깬다 그러면 추가 매수가까지 다 던지셔야 돼요. 완전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캔들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작아지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반등 구간에 나올 가격은 한 3,300원 정도에서 400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뉴프라이드 아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차트와 조금 비슷한 그런 양상의 차트예요. 그러면 얼마? 근데 내일 당장 바로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당장 상승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내일 정도에는 한번 눌러주고 그다음 다시 또 상승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3,300원대,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최대한 3,000원대 중반권역으로 낮추셔갖고 3,300원대에서는 일단은 전략 매도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국 FMB요. 네. 그거 4만원에 샀는데, 그냥 하용없이 미끄러지네요. 아, 일전에 저한 상담 받으신 분이시죠? 예, 예, 예. 야, 그때 주가 39,350원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매도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도 안타깝게. 예. 이걸 또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방송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를 4만원을 잡아드리면 그때 매도하려고 그 부근 있죠. 4만원 그 부근. 그때 매도하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4만원이라고 제가 잡아드리면 4만원에 나는 매도해야지 하고 딱 기다리고 계시면 다른 분들은 다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미 3만원 후반대부터. 예, 그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공모가 2만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7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전형적인 패턴, 하향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이 가격대 좀 매도를 했다고 하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 좀 안타깝긴 한데 뭐 매도를 못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종가가 이거 29,300원이거든요. 오늘 뭐 9%가량 급락을 했다가 뭐 아랫꼬리 달고 4%대에 마감을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동안 꾸준히 매수했던 기관이 거의 뭐 폭탄 매물을 다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바닥 다지고 주가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의 목표가를 4만원을 잡아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4만원을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생각에 목표가 34,000원 정도 뭐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를 34,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매매해 주시고요. 예. 만에 하나 34,000원 왔을 때 뭐 좀 아쉽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엘리베이터 그 52,000원에 100% 실었습니다. 100%요? 예. 어떤 이유 때문에 100% 실으셨어요? 그냥 제가 엘리베이터 업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업을 하시기 때문에, 예. 현대 엘리베이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신 거죠? 예. 일단은,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를 한 3번 정도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45,000원대에 대한 지지를 한번 보자. 예. 그때가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45,000원대 지지 이후에 이제 5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54,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상황인데 그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구간에서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확대가 나왔죠, 역시나. 어제 같은 예. 경우에도 7%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5% 정도 급락이 나왔으니까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6%씩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자, 글쎄요. 일단 이런 차트의 모습, 그러니까 최근에 차트의 모습들이 거의 요런 차트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박스권을 그리다가 박스권 하방 이탈을 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차트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들만. 예, 예. 다 어떤 걸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45,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예. 45,000원대가 지지가 이탈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저점을 찾으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예. 그러면 주가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멘탈이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참고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손절가를 45,000원을 반드시 좀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저점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차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상승폭이 제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이 6만 원 가고 7만 원 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시 한번 55,000원대, 그러니까 54,000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셔갖고 그때까지 잘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하락이 나와도 많이 걸리겠습니까? 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확인을.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45,000원대에 대한 지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45,000원대에 지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5만원대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 정리를 하시는 방법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710번님, 현대그린푸드 26,8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 22,600원, 3.4% 정도 하락을 했네요. 최근 들어서 주가 28,500원 맞고 주가 쭉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편입된다고 하면 주가에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차트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일봉상으로 120일선도 무너뜨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일선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일선이 한 21,500원 선이고요.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60일선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21% 정도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예, 글쎄요, 실적과 꼭 맞춰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뭐 공시를 할 수는 없는, 뭐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언제죠? MSCI 편입되는 게 13일이죠. 아니,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강하게 돌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편입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하방으로 21,5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지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 지금 현재가 부근인 23,000원대를 1차적으로 목표가로 맞고 조금 기술적으로 옆으로 좀 더 눕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선에서 맞춰가지고 좀 밴드를 잡아가지고 좀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6321번님. 6321번님. 삼성전자 134만6천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은 오늘 이제 21선 지지가 나왔죠. 글쎄요,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 무조건적으로 우리 지수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도 자,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내일 무조건적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내일 지수 자체가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못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결과적인 측면들이 초래될 수 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 21선 지지 패턴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죠. 139만원대까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일단은 아래꼬리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 구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월봉 차트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기다가 100만원대에서 140만원대까지 4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21선 지지 패턴이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그때가 어떤 2차 랠리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34만6천원대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일단은 상승 구간 가능 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 구간 열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137만 원대, 6만 원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매도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119번님, 창해 에탄올 38,000원에 비중 25%, 오늘 종가 23,000원이니까 굉장히 손실 구간이네요. 38,000원이면 딱 요 라인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한 이후에 주가 조금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이두코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반등, 그러니까 3바닥, 4바닥 구간인 23,000원을 지지하고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이 증시가 못 나온다고 하면 주가 하방으로
강하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조금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주가가 하방으로 밀린다고 하면 2만 원 선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정확히 지키면서 좀 매매를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가 23,000원입니다. 23,000원인데 22,500원 손절 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 22,500원이 종가상 이탈된다. 그러면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에 종가가 22,500원 위에서 끝난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노리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현재 시장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현재 구간, 현실을 직시하시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자, 일단은 내일 정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등 구간 확실하게 나올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어려운 길 저희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